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2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5년 동안 서울의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의 응급실에서 근무해왔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봤고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매주 전립선 질환이 너무 진행되어 우리가 거의 도와줄 수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시는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90%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58세 남성분이 아침 7시에 강남의 한 커피숍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그분을 제게 데려왔을 때 완전히 막힌 요로계로 인한 폐혈성 쇼크 상태였습니다. 전립선이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 방광이 몇 주 동안 늘어나고 있었고 신장으로 역류하여 혈액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마다 소변을 보러 서너 번씩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분은 58세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응급신호였고 그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존엄하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5년간의 응급의학 경험으로 심각한 전립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신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평가할 때 제가 사용하는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변을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번, 2번, 3번. 밤에 계속해서 1번 이상 일어나신다면 전립선이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 피가 보일 때쯤, 소변 보기가 명백히 어려워질 때쯤이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증상이 너무 미묘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제 응급실에서 저는 위기가 오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3가지 특정 패턴을 배웠습니다. 90%의 남성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3가지 야간 행동 패턴입니다. 비극은 이분들이 이미 자유를 잃은 상태로 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화장실을 찾지 않고는 여행할 수 없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내와 친밀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방광을 전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0세의 어린아이처럼 보호대를 착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위해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미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의료 절차를 팔러온 것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 가장 건강한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일상 습관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70대, 80대인데도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고 밤새 잠을 자고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사는 남성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몸의 자연 치유 능력과 함께 작용합니다. 오늘 저는 그 습관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밀도로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전립선 조직을 조용히 염증시키고 있는 흔한 한국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시간이 아직 있는지를 결정하는 정확한 증상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독립성, 존엄성,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몇 분 동안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5년 동안 서울 곳곳의 응급실에 서서 너무 늦게 도착하는 남성들을 지켜봤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을 쓰기에 너무 늦게, 존엄을 지키기에 너무 늦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짐이 되는 것을 피하기에 너무 늦게, 지난주 화요일 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이 새벽 2시에 자기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를 재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그의 방광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독성 소변이 복강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몇 시간 내에 폐혈성 쇼크, 중환자실에서 3주, 복부에 튜브를 6개월 동안,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이 남성은 8개월 동안 3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매일 밤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낸 신호들을,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한 신호들을, 지금 3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첫째,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십니까? 둘째,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 소변줄기가 나오기까지 5초 이상 걸립니까? 셋째,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이 아직 부분적으로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전립선이 응급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 닥치기 전 골든타임에 작동하는 몸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제 응급실에서 저는 매주 같은 패턴을 봅니다. 남성들이 급성 요폐, 신부전 또는 혈류로 퍼진 감염으로 도착합니다. 그들의 병력을 검토하면 모두 몇 달 전에 같은 3가지 야간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이 패턴들을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남성들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미신은 전립선 문제가 단지 노화에 관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샘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전립선이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지면 마치 손으로 호스를 쥐어짜듯이 요도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염증은 50대나 60대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3가지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주된 원인은 일반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단순히 유전이나 피할 수 없는 호르몬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는 음식으로 인한 만성염증, 하루에 몇 시간씩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앉아있는 습관, 그리고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73%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한 미네랄 결핍입니다. 저는 수천 건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뿐만 아니라 일상 습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일어나지 않고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는지, 하루 중 언제 물을 마셨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2세 택시 기사 박 씨였습니다. 18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즉시 도뇨관을 삽입해야 했고 방광에서 1200ml가 넘는 소변을 빼냈습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최대 400에서 500ml 정도만 담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1년 넘게 매일 밤 4, 5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다 똑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정기검진 때도 의사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분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소변의 역압으로 인해 신장이 이미 초기 손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박 씨의 몸이 꼬박 12개월 동안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12개월을 완전히 낭비한 것입니다. 간단한 일상습관 조정만으로도
응급 상황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12개월이었습니다. 전립선은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특정한 순서로 나타나는 명확한 경고 신호와 함께 악화됩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시면 조기에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오기 전까지 제 남성 환자 90%가 무시했던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립선이 보내는 조용한 경보이며 오늘 밤부터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응급 상황에서 수천 명의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심한 통증, 완전한 요로 폐쇄 또는 혈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질문들을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네, 선생님, 몇 달 전에 알아챘는데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신다면 전립선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2번, 3번, 심지어 4번 일어나신다면 지금 위험 지역에 계신 것입니다.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빈도만이 아닙니다.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밤에 소변을 볼 때 즉시 나오십니까? 아니면 5초, 10초, 심지어 20초 동안 서서 기다려야 나옵니까? 이 대기 시간은 전립선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도넛처럼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지면 그 관을 압박합니다. 호스를 밟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압이 떨어지고 흐름이 약해지며 때로는 완전히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진행이 예측 가능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밤에 2번 깹니다. 무시합니다. 3개월 후에는 밤에 3번이 됩니다. 6개월 후에는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게 됩니다. 1년 안에 완전 요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물리적으로 전혀 소변을 볼 수 없게 되고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응급실에서 우는 성인 남성들을 봤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새벽 2시에 고통으로 몸을 구부린 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방광이 너무 가득 차서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뇨관을 삽입했을 때 1리터가 넘는 소변이 나왔습니다. 1리터입니다. 그분은 8개월 동안 매일 밤 4번 씻겠지만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역류된 소변이 신장을 손상시켜서 신장 기능을 잃을 뻔했습니다. 행동을 취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응급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정확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세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록하십시오. 평균이 밤에 1번 이상이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소변 보는 시간을 재십시오. 소변을 보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흐름이 시작될 때까지 초를 세십시오. 지속적으로 5초 이상이라면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저녁에 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려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고 위험합니다. 수분을 줄이면 소변이 농축되고 방광과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여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거의 모든 응급 환자에게서 나타나는데 90%의 남성들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립선이 이미 방광과 요도에 위험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밤중 각성 패턴이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정확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3번 이상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3번 이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친구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응급실에서는 이 패턴이 급성요폐로 응급실에 오는 모든 남성 환자의 병력에 나타납니다. 급성요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광은 가득 차서 압박감으로 고통스러운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한 강인한 남성들이 이 고통 때문에 진찰대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밤에 여러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심지어 70세 남성이라도 밤에 한 번, 많아야 2번 이상 잠을 깨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4번, 5번 일어난다면 전립선이 요도를 부분적으로 막을 정도로 비대해진 것입니다. 방광을 비울 때마다 상당량의 소변이 갇혀 남아 있습니다. 이 잔뇨는 감염의 온상이 됩니다. 신장에 지속적인 역압을 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완전한 폐색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 씨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택시 기사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오셨는데 8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방광이 너무 팽창해서 복부를 통해 불룩 튀어나온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몸을 구부리고 계셨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을 때 5년이라고 하셨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4번씩 일어났는데 정상 진료 시간에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즉시 도뇨관을 삽입해야 했습니다. 그 시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요도를 통해 방광까지 관을 넣어서 거의 1000ml의 소변을 배출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세어보십시오. 내일 밤도요. 그 다음 날 밤도요. 지속적으로 3번 이상이라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이 조치를 취할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소변의 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시작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힘을 주거나 긴장해야 합니까? 물줄기가 약해서 거의 똑똑 떨어지는 정도입니까? 계속 흐르지 않고 멈췄다 시작했다 합니까? 이런 세부 사항들이 전립선 비대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배뇨는 근육을 이완한 후 2초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줄기는 강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20에서 30초 이내에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밤에 소변 보는데 1분이 꼬박 걸린다면 그곳에 서서 힘주고 기다려야 한다면 전립선이 이미 요도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십시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침대 옆에 작은 공책을 두십시오. 소변을 보러 일어날 때마다 표시하십시오. 아침에 그 표시를 세어보십시오.
7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거의 매일 밤 응급실에서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에 남성들이 걸어 들어옵니다. 두려움으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요.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폐색입니다. 통증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박사님, 정상인 줄 알았어요. 소변 보러 일어나는 건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전립선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3가지 야간 패턴이 있으며 새벽에 응급실에 가기 전에 즉시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입니다. 메모하십시오. 매일 밤 지속적으로 2번 이상 일어난다면 전립선이 이미 염증이 생기고 부어있는 겁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여러 번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전립선 조직이 팽창하여 마치 손이 천천히 물호스를 조르듯이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3세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응급실에 오셔서 즉시 도뇨관이 필요했습니다. 밤에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을 때 5년이라고 하셨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4-5번씩 일어났는데 본인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방광이 너무 손상되어 몇 시간 내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훨씬 더 구체적인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소변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목하십시오. 소변을 보려고 할 때 즉시 나오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단 3초만 기다려도 위험 신호입니다. 5초가 걸린다면 요도가 이미 부분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변기 앞에 서서 소변이 나오기를 10초, 15초, 20초씩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틀면 즉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지연이 있다는 것은 막힌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막힌 곳은 바로 커진 전립선이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완전한 막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다 보고 지퍼를 올리고 자리를 떠났는데 2에서 3분 이내에 다시 요일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화장실로 돌아가면 몇 방울만 나옵니다. 이것을 배뇨 후 잔뇨라고 하는데 방광이 더 이상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변이 몸속에 갇혀 있고 그 갇힌 소변은 감염의 온상이 되어 더 많은 부기를 유발합니다. 한겨울에 응급실로 직접 운전해서 온 부산의 70세 최 씨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런 잔뇨 증상을 8개월 동안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 동안 불완전한 배뇨를 한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매번 배뇨 시도 후 방광에 거의 200ml의 소변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역류된 소변이 신장까지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장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패턴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밤에 2번 이상 깨나요? 소변을 시작할 때 지연되나요? 불완전한 배뇨 느낌이 드나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있다면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을 취하면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항목은 완전히 조용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피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새벽 3시에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제 응급실에 앉아 있을 때까지 이 경고를 놓칩니다. 저는 소변줄기의 점진적인 약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90%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들은 변화를 알아챘지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똑같았어. 모든 남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 생각이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상을 채웠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보다 소변줄기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면 전립선은 이미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거나 긴장해야 한다면 조직이 이미 요도 주변에서 부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적이지 않고 멈췄다 시작했다 한다면 이미 위험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68세 은퇴한 교사 박 씨에게서 정확히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그분은 금요일 밤에 응급실에 오셨는데 전혀 소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하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냐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검토했을 때 박 씨는 거의 2년 동안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알아챘다고 인정했습니다. 2년 내내 몸이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저 무시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급박함도 없고 단지 약간 약한 줄기만 있었습니다. 무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즉시 카테터를 삽입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 순간 경험한 굴욕감과 불편함은 그가 몸의 초기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변 줄기 강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도넛처럼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커지면 그 관을 압박합니다. 통로가 좁을수록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행동을 취할 골든타임은 변화를 처음 알아챘을 때입니다. 참을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전혀 소변을 볼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몸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현재 배뇨를 1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방광을 비우는데 더 오래 걸리나요? 줄기가 멀리 나가지 않아서 변기에 더 가까이 서야 하나요? 깨끗하게 끝나는 대신 마지막에 똑똑 떨어지나요?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의학적 경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제가 주저 신호라고 부르는 것도 경험합니다. 변기 앞에 서 있는데 즉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변이 시작되기 전에 5초, 10초, 심지어 15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뇌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몸이 빠르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연은 전립선이 이미 정상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끊임없이 보는 또 다른 패턴은 불완전한 배뇨감입니다. 소변을 다 봤는데 10분 후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로 돌아가면 소량만 나옵니다. 이것은 요도가 압박될 때 방광이 완전히 비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변이 갇혀있게 되고 이것은 감염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간단한 자가 진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변을 보기 시작해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시간을 재세요. 이것을 3일 동안 하시고 평균을 계산하세요. 그런 다음 한 달 후에 이 검사를 다시 반복하세요. 만약 시간이 20% 이상 증가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이것은 전립선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6번째 중요한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증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해지는 소변 줄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을 느끼셨다면, 방광을 비우는데 더 오래 걸린다면, 소변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길은 조기 개입과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길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이어집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무엇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도착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어 있으며 지난 8시간 동안 전혀 소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광이 너무 팽창되어 복부를 통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시작되었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전, 어쩌면 1년 전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약해지는 소변 줄기는 전립선이 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지듯이 감싸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쥐는 힘이 느슨합니다. 약간의 차이를 느끼지만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이 갈수록 그 쥐는 힘이 강해집니다.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고 없이 그 통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급성 요폐라고 하며 이것은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통증은 극심합니다. 방광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뇨관을 삽입한 남성의 85%가 몇 달 전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소변 줄기는 강하고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30초 이내에 방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1분 이상 서 있다면, 밀어내거나 힘을 주어야 한다면, 소변 줄기가 꾸준한 흐름 대신 실처럼 가늘다면 전립선이 이미 막힘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커진 것입니다. 작년에 최모 씨라는 64세 환자가 있었는데 부인의 강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2년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3분에서 4분이 걸린다고 했고 밤에는 때때로 더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세게 밀어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러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를 진찰했을 때 전립선이 심하게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번 거의 200ml의 소변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것은 감염의 온상이 되고 신장에 엄청난 역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달 너무 오래 기다린 남성들을 봅니다. 만성 요폐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 남성들, 즉시 수술이 필요한 남성들, 자신의 몸이 매일 보내는 간단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남성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변 줄기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5년 전만큼 강합니까? 시작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까?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적색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소변 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요폐로 진행되기 전에 말입니다. 일단 위기 상황에서 응급실에 도착하면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침습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한다면
경고가 아직 경고일 뿐일 때 간단한 개입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시간을 재세요. 강도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약함을 느낀다면 진료 예약을 하세요. 또 한 달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세요. 전립선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 마지막 요점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저녁의 응급실에서 25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남성들이 이미 너무 늦었을 때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전립선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속삭임이 의학적 위기가 될 때까지 무시합니다. 골든타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야간 패턴 중 하나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소변을 보기 위해 밤에 2번 이상 깨는 것, 소변을 시작할 때 주저함, 또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약한 소변 줄기, 여러분은 이러한 증상들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잠재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첫 번째 조치,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체계를 씻어내고 전립선 조직의 밤사이 염증을 줄입니다. 오늘 밤 침대 옆 탁자에 물잔을 놓으세요. 두 번째 조치, 일주일에 5번 토마토를 섭취해야 합니다. 첨가물이 가득한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설탕과 함께 드세요. 신선한 토마토나 첨가물이 없는 순수 토마토 주스를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임상 연구에서 전립선 염증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식사에 토마토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과학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 특정 음식을 즉시 제거하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가공육을 모두 버리세요. 소시지, 베이컨, 햄, 이것들은 전립선 조직을 직접적으로 염증시키는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이 연관성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씨께서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방광이 위험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단을 검토했을 때 그분은 매일 아침 가공육을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립선을 독살하고 계셨던 겁니다. 네 번째 행동, 하루에 2번 골반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변을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이고 5초간 유지하고 5초간 이완하세요. 아침에 15번, 잠들기 전에 15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정확한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행동, 50세 이상이시라면 즉시 전립선 검진 예약을 하세요.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내일 아침 병원이 문을 여는 즉시 전화하세요. 조기 발견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진찰만으로도 문제를 완전히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간 후가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을 때 여러분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받는 최악의 전화는 가족들이 몇 달 전에 증상을 알아차렸지만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노화가 고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노화가 신체 조절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당신의 미래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간단한 행동입니다.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되기 전에 전립선을 보호하는 규칙적인 일상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오늘 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약속을 하면 실천율이 60% 증가합니다. 지금 작성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 정보를 들어야 할 아버지, 형제, 남편 또는 친구가 있다면 즉시 그들과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데 10초를 투자하지 않아서 가족 중 누군가가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고통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3가지 야간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남편, 아버지, 형제,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조언이 필요한 친구들 등 여러분의 삶에 있는 남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